바나나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그런데 이 사과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문화상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사과를 하면서 사시나요? 사과라는 것은 적재적시에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똑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도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과를 많이 한다고 해요. 영국 사람들이 15번 사과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10번밖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영국 사람들은 조금 더 예의 바른 걸로 유명하고 Look. Sorry to disturb. Better get on. I really apologize. 미국 사람들은 약간 아나무인하다 하는 이미지가 있죠. I'm not even sorry. 제가 영어권 국가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아본 결과 영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는 그렇게 사과를 많이 하는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꼭 사과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재채기를 할 때. 재채기를 하고 나면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항상 sorry, excuse me 이렇게 사과를 해줍니다. 혹은 기침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Sorry, Excuse me, sorry. excuse me. 그리고 하품을 할 때 I'm sorry. Excuse me. 왜 하품을 하는데 사과를 할까요? 입안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대요. 특히 대화를 할 때 하품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하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사과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주 작게라도 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사과를 해주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딪혔는데도 사과를 안 한다고 되게 무례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톡 부딪혔을 때 사과를 하지 않고 씩 지나가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저렇게 부딪히고 사과도 안 하지? 근데 한국인으로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부딪힌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막 I'm sorry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미권 사람들처럼 I'm sorry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민망하다는 표정만 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부딪힌다면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과를 할 때는 꼭 sorry가 아니라도 excuse me 혹은 pardon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엔젤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재미있는 연구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과나 칭찬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약간 무시를 당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왜 너무 숙이고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치고 좀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베버리 씨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사과를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사과의 말에 힘을 잃기가 쉽다고 합니다. 너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신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문제 사안이 커져서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돈이나 법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의 연구진에 따르면요, 사과를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 존중감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도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에 그래, 나는 항상 뭔가 실수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잘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잘못했건 내가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존중감을 잃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정확하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미안한지 인식을 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라. 스스로 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과를 하게 될 경우 존중감과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과를 하는 본인도 스스로가 정말로 미안한지 정말로 잘못한 건지 되짚어보고 필요할 때만 사과의 말을 무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고맙다고 말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Don't say sorry, but say thanks.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썼는데 이메일에 스펠링 실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동료가 누구누구씨 여기 스펠링에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I'm sorry, I'll fix it 하지 말고 Thank you for catching that.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웃으면서 say no 하기. Get comfortable with saying no. No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상사의 생일이에요. 동료들이 돈을 모아서 상사에 선물을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상사는 매번 나한테 괴롭히기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함께 모을까요? 눈치를 보면서 마음에 없는 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no라고 말할 것이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 건 맞습니다. 그럴 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네요. Well, if it's okay, I would like to skip it this time. Maybe next time. 괜찮다면 저는 이번에 스킵하고 싶은데요. 다음번에는 참여할게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러한 룰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룰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해외 생활을 하시거나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동양에서는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겸손함, 얌전함,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자칫 자신감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의 목소리에 힘이 떨어지고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say no라고 말하는 것도 say sorry라고 말하는 것도 두 번 생각해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